안녕하세요, 레드진생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시네탑 1부에 나왔던 모든 시험들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해봐드렸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2부에 나온 모든 시험들에 대해서 나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탑 20층입니다. 선별 인원들이 다시 한번 선별되는 곳인데요. 시험의 층 이후에 간단한 시험만 치르러 왔던 선별 인원들이 갑자기 어려워지는 시험 난이도와 그리고 시험 응시료 덕에 시험을 쉽게 포기하게 되는 곳입니다. 여기서도 이제 테스트를 몇 개를 보게 돼요. 자, 20층에서 보는 첫 번째 테스트인데요. 이곳에서 2부의 주인공인 자왕난과 비올레가 처음으로 만나게 되고, 자왕난의 팀원들인 호량, 미생, 여고생, 그리고 아크랩터, 이들 또한 처음으로 만나게 되는 테스트입니다. 이곳 1차 테스트는요, 30분만 버티면 합격할 수 있는 스테이지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지는 테스트가 바로 2차 테스트인데, 1차 테스트를 통과한 선별 인원들이 그 직후 보는 시험으로 신수 측정기를 이용한 신수 신체 강화 능력 테스트입니다. 일명 그냥 펀치기계예요. 이름만 어렵고, 신수를 신체에 강화시켜서 기계를 치고 전광판에 점수와 순위가 매겨지는데, 여기서 총 8명만 뽑는 시험으로 1등이 나머지 7명의 동료를 뽑는 시험입니다. 네, 이곳에서 비올레는 1등을 하였지만 나머지 7명의 동료를 뽑지 않는다고 막 말을 해요. 시험관이 여기서 당연히 안 된다고 말을 하고 자꾸 동료를 뽑으라고 하는데, 비올레는 계속 동료가 필요 없다고 자기 혼자 하겠다고 계속 고집을 부려가지고 시험관은 비올레에게 자신과 게임을 한번 하자면서 또 다른 시험을 준비하게 되죠. 그 시험이 바로 3차 테스트인 믿을 수 있는 방. 2차 테스트에서 1등을 한 비올레가 나머지 7명의 동료를 뽑지 않는 바람에 시험 관리자에 의해 만들어진 시험인데요. 이 시험은 선별 인원들이 팀을 잃어가면서 방을 지키거나 빼앗을 수도 있고, 그것은 방마다 놓여져 있는 리모컨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일반 선별 인원들은 리모컨을 사용해서 가장 먼저 7명의 동료와 6개의 방을 모으면 그 팀의 시험에서 승리를 하게 되죠. 비올레는 이 선별 인원들이랑은 좀 다르게 시험을 보는데, 시험관인 랭커와 게임을 결어서 랭커가 갖고 있는 리모컨의 커넥터를 빼앗고 연이화의 방을 빼앗게 되면 비올레의 바램대로 혼자서 시험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이 시험의 최종 합격자는 비올레, 그리고 자왕난, 여고생, 여미생, 강호량, 아크랩터, 프린스, 연이화, 이렇게 총 8명이 합격을 하게 되고요. 이 8명은 이제부터 한 팀으로 계속해서 움직이게 되죠. 자, 20층 테스트가 마무리가 되고 21층 테스트로 넘어왔습니다. 본래 팀별로 대항하는 시험이었던 것 같은데, 이 21층 테스트는요, 본래 팀별로 대항하는 시험이었던 것 같은데, 상대팀에 비올레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도망가 버렸다고 해서 시험관이 새로 준비한 테스트입니다. 일명 지게나의 꽃이라고 불리우는 이 시험인데요. 지게나는 21층 사람들에게는 신처럼 여겨지는 영물인데, 이 영물 몸속에 지게나의 꽃이라는 보석이 있다고 해요. 그것을 가져오면 이 시험은 합격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나 몸속으로 들어간 비올레 일행이 지게나 몸속에서 탑의 최강자 중 한 명인 우랭마지노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우랭마지노랑 전투를 하게 되고, 전투 중에 이 팀원을 감싸는 비올레의 행동을 보고 우랭마지노가 이제 마음에 들었는지 우랭마지노는 지게나의 꽃을 비올레 일행에게 그냥 넘겨줘요. 그렇게 이 시험을 통과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시험으로는 28층 테스트입니다. 21층에서 2년이 지난 후 비올레 팀이 첫 번째로 또 치르게 되는 시험인데, 팀마다 한 개씩 주어지는 열쇠를 가지고 주어진 해당 열쇠 구멍에 열쇠를 넣어서 상자를 열게 되면 승리하게 되는 시험인데요. 이곳에서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의문의 존재인 창과 코에트로를 만나게 되죠. 자, 이번 29층 테스트는요, 비올레 팀이 아니고 쿤 팀의 시점으로 치러지는 시험인데, 양쪽 진영에 포대를 두고 포를 피해가면서 진격을 해가지고 먼저 상대방의 포를 멈추는 쪽이 승리하는 시험인데, 이 시험의 이름은 바로 진격전이라는 시험입니다. 이 진격전 시험 중에 단이라는 쿤 팀의 일원이 에밀리라는 채팅 어플의 도움을 받아서 시험을 치르는 장면을 보여주는데, 여기서 에밀리라는 기계 어플이 시네탑에서 첫 등장하게 됩니다. 자, 29층 테스트에 이어서 그 다음 층 30층에는 공방전이라는 테스트가 진행이 됩니다. 공방전이 치러지는 곳은 공방의 부유선인 아르키메데스이고요. 비올레는 퍼그의 팀으로, 그리고 쿤은 자왕남과 함께 팀을 이뤄서 이 시험에 참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쿤의 동료들인 이수팀 역시 이 시험에 참여하게 되죠. 공방전 메인 게임에 앞서서 서브 게임을 진행하게 됩니다. 원샷 원 오퍼튜니티라는 게임을 진행하게 되는데, 수많은 참여 인원들 중에서 단 248명만이
아르키메데스로 탑승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원샷 원 오퍼튜니티 게임. 이 게임을 통해서 248명만이 아르키메데스로 탑승하게 됩니다. 게임의 룰은 다음과 같은데요. 각자에게 한 자루의 총이 주어지게 되고 총알 역시 단 한 발만 주어지게 되는데 이 한 발의 기회를 잘 살리지 못하면 게임에서 탈락을 하게 돼요. 물론 타인의 총알을 빼앗아서 자신의 총에 넣어서 사용을 할 수는 있습니다. 총의 왼편에는 조정관이라는 것이 있는데 조정관은 어둠과 빛이라는 두 개의 조정관으로 나뉘어요. 조정관을 어둠에 놓고 타인을 쏘면 자신이 올라가게 되고 조정관을 빛에 놓고 쏘면 타인을 올려주게 되는 그런 장치입니다. 이 게임을 통해서 쿠는 백천경이라는 아이템을 얻게 되고요. 엔도로시는 봉봉이라는 아이템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서브 게임에 이어서 공방전의 메인 게임으로 진행이 되는데 공방전의 메인 게임은 총 2라운드로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 라운드는 개인별 토너먼트, 두 번째 라운드는 팀별 토너먼트인데 공방전은 1라운드는 개인별 시합이지만 부수적으로 원샷 원 오퍼튜니티 게임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팀의 리더 10명이 모여서 1라운드의 시합을 배팅을 하게 됩니다. 만약 배팅 게임에서 포인트를 많이 획득하면 2라운드에서 더욱 유리한 조건으로 게임을 임할 수 있게 되죠. 비올레는 이때 이 공방전의 최종 상품이 자신이라는 것을 베타에게 듣게 되고요. 이 시험의 목적의 초점이 자신에게 맞춰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메인 게임의 2라운드 팀별 토너먼트인데요. 광견팀과 퍼그팀이 경기장 북쪽 그리고 나머지 8팀은 남쪽에서 경기를 치르고 이 두 쪽에서 승리한 팀들이 최종적으로 마지막 결승전에서 우승 상품을 놓고 싸우게 되는 경기입니다. 8팀은 각자 자신들이 모아온 포인트를 사용해서 각자 책정된 포인트에 맞는 동료를 소환시킬 수가 있고요. 다른 팀을 꺾을 때마다 포인트가 주어지고 그 포인트로 팀을 성장시켜 나가는 게임입니다. 비올레는 베타에게 시험 직전에 전해받은 열쇠를 통해서 가시가 있는 곳으로 가게 되고요. 그곳에서 리플레조와의 치열한 혈투를 통해서 첫 번째 가시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헤어져 있었던 동료들과의 재회를 할 수 있었던 층이었고요. 이 시험에서 장학난의 팀은 최종 우승을 하게 됨으로써 이 시험을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아르키메데스에서의 공방전이 끝난 후 1년 뒤에 스토리가 이어지는데 지옥열차에 탑승하기 위해서 이수팀을 제외한 탕수육팀과 쿤의 서브팀인 란팀이 이곳에 모이게 됩니다. 지옥열차에 탑승할 수 있는 표는 단 100장밖에 없는데 인원들이 많음에 비해 탑승권의 수는 현저히 적어요. 그래서 이 트레인시티 역에서 한 가지 게임이 열리게 됩니다. 승리하게 되는 팀은 탑승권 한 장을 받을 수가 있게 되죠. 바로 최후의 7인이라는 게임이 열리게 되는데 표를 갖지 못하고 있는 인원들이 결어서 최종 7명만 남으면 되는 게임입니다. 여기서 라일의 팀인 하유라를 포함한 6명이 이렇게 한 팀으로 결성이 되죠. 티켓을 팀원이 한 장이라도 갖고 있으면 참여할 수 있는 게임 티켓 쟁탈전입니다. 말 그대로 토너먼트식으로 경기가 진행이 되고요. 이긴 팀은 진 팀의 티켓을 가져갈 수가 있어요. 티켓 쟁탈전의 게임은 바로 크레이지 옐로우 볼, 일명 럭비와 같은 룰인데요. 한 사람이 공을 10초 이상 갖고 있으면 이 옐로우 공이 빨간 공으로 변하게 돼서 그 해당 사람에게 치명상을 입히게 된다고 합니다. 이 시합에서 밤팀은 하유라 팀에게 승리를 거두고 밤은 하유라에게서 나일이 있는 곳을 전해 듣게 되죠. 지옥열차를 탑승하지 못한 밤 일행들이 다음 지옥열차의 탑승역에 재빨리 도달하기 위해서 시험을 보며 계속해서 탑을 올라가는데 그 시험들 중에 첫 번째로 맞이하는 시험입니다. 룰은 공격팀과 수비팀으로 나뉘어서 공격팀이 점령 포인트를 점령하면 공격팀이 승리, 그러지 못하면 수비팀의 승리로 끝나는 게임인데요. 오버워치의 점령전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시합에서 당연히 밤팀은 승리를 거두게 되고 다음 층으로 오르게 되죠. 35층의 승탑 시험에 이어서 36층에서는 덕자오라는 곳에서 시험을 보게 되는데요. 시험을 보긴 봤는데 별 추가 내용이 없어요. 이 웹툰에서 그다지 비중 있게 다루는 시험이 아니어가지고 이 시험에서도 역시 밤팀이 손쉬운 승리를 거두게 되죠. 자, 그리고 나서 37층에서 지옥열차를 탑승하게 된 밤 일행들, 지옥열차에 탑승하자마자 기관장 페드로가 한 가지의 시험을 내게 됩니다. 2명의 슬레이어 후보 중 1명만 뽑겠다고 하면서 말이죠. 이 시험은 총 3라운드로 나뉘게 되는데 1, 2라운드는 3라운드를 위한 달러를 모으기 위한 라운드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3라운드는 각각의 팀의 인지를 구하기 위해 달러를 써가면서 인지를 구출해야 하는 게임입니다. 여기서 밤은 적팀과 아군팀의 인지를 모두 살리는 데 달러를 쓰게 되는데요. 최종적으로 이 경기의 승리팀은요, 밤팀이 가져가게 됩니다. 이 시합을 통해서 밤은 화이트가 갖고 있던 수많은 영혼을 갖게 돼서 한층 더 파워업을 할 수 있게 되죠.
라엘을 따라서 죽음의 층으로 가겠다는 밤인데 그걸 강력하게 허락하지 않아요, 유리가. 하지만 가겠다고 하는 밤에게 어쩔 수 없이 유리가 낸 시험인데요, 바로 네이먼트 정거장의 카이저라는 자의 이름을 빼앗아 오라고 시험을 내줍니다. 이 시험을 치르면서 밤은 이전 동료인 이수팀을 만나게 되고 그렇게 어렵지 않게 네이먼트 정거장의 카이저를 쓰러뜨리게 됩니다. 가시의 조각을 얻기 위해서 라엘을 쫓아온 밤과 일행들인데요, 이 죽음의 층은 사우스시티와 노스시티로 나뉘어요. 여기서 노스시티의 군주를 만나게 됩니다. 밤은 가시 조각을 얻기 위해 노스시티의 군주에게 시험을 보게 되고요, 그 시험의 내용은 바로 사우스시티의 군주 헬조를 쓰러뜨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밤은 팀원들의 도움과 유리 그리고 무렉마지노의 도움을 받아서 헬조를 쓰러뜨리게 되죠. 이 죽음의 층에서 밤은 헬조가 갖고 있던 붉은 바리와 두 번째 가시 조각 그리고 지옥열차의 숨겨진 층으로 갈 수 있는 마스터키를 얻게 되고요, 라엘은 구스트항에게 뭔가 이상한 가오리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화려는 영혼을 뜨는 국자 아이템을 얻게 되죠. 구스트항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숨겨진 층으로 들어간 밤과 밤의 일행들인데요, 이곳에는요 어린 시절의 자아드의 데이터가 있고요, 이 어린 자아드의 데이터가 구스트항이 원하는 물건을 갖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어린 자아드와 붙게 되는데 어린 자아드를 쓰러뜨리게 됩니다. 밤이. 어린 자아드는 밤에게 구스트항이 원하는 아이템을 넘기려고 했는데 그 아이템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구스트항이 라엘에게 준 가오리가 먹어버리게 됩니다. 자, 이렇게 2부에 있는 모든 시험을 한번 나열해 보았는데요,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귀로 듣는 웹툰 들려주는 채널 레드진생이었습니다.